산불특별법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지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현실성 부족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경산 울산고속도로 신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며 검시 및 서명부와 세계 지자체장의 공동 선언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군인 자녀 모집 자유형 공립고로 전환된 영천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신입생은 66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원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산불특별법이 통과된 뒤 피해 주민들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담긴 시행령을 기다려왔습니다. 11일 공개된 시행령을 들여다본 주민들은 피해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산불특별법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재건위원회 구성과 피해 지원 추가 신청 절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임수산업 피해복구 지원 내용 등 총 56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내용을 살펴본 피해 주민들은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빠졌다고 말합니다.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건 재건위원회 구성. 피해 복구와 지원 방향을 결정하게 될 재건위원회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주민 추천 인사는 민간 계열의 단 1명뿐입니다. 또 피해자가 지자체에 추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로 규정돼 있는데 산불 피해 특성상 모두 타버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보완할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지원 기준 역시 유실, 매몰, 파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주민들은 총 15개 항목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산림 복원 관련 항목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패막이 삼아서 뒤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약간 꼼수를 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청송과 영덕 등 피해 지역의 기초의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송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주민들이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시행령 수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접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민선 8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지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현실성 부족,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업의 현실성 여부를 놓고 청도군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180억 원 규모로 청도에 초호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외지인과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80억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추후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하고, 과연 지금 우리가 26억 7천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갈 단계가 맞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각 과마다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지 인구를 유입하겠다, 생활인구를 더 확충해보겠다, 특히 정규인구를 만들어보겠다, 그런 욕심입니다. 현실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군은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비즈니스 행사에서 투자자 유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사와 사업 시행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는 미국 세계 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해서 홍보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미국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종합연합회에 MOU 체결도 하였고 앞으로도 투자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명품 전원주택단지로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산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을 촉구하는 16만 시민의 서명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됐습니다. 경산시는 17일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울산시와 함께 공동선언문과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노선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산과 완성차 산업의 울산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물류 효율성과 지역산업 연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을 마쳤으며 앞으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전국 유일의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된 영천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신입생은 군인 자녀 66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원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 전역인 지역학생 선발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공교육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 270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신축 개조하고 방과 후 주말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군인 자녀의 특성을 반영해 사관학교 진학 맞춤형 사관스쿨을 비롯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리더십 아카데미, 예체능 프로그램, 과학 중점교의 특성을 살린 교과 융합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겨울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창원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를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 근무하는 소방교 양정국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블랙아이스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블랙아이스는 젖은 아스팔트처럼 보여서 운전자들이 미끄럽지 않게 치하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도로 위에 아주 얇은 얼음막이 생긴 상태라서 타이어가 얼음을 잡는 힘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지고 급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하면 차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회전하거나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새벽 아침 시간, 그늘진 구간,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처럼 기온이 빨리 떨어지는 곳에서 잘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운전자와 보행자가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속도를 미리 줄이기입니다. 블랙아이스 구간은 발견하고 줄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줄여야 합니다. 둘째, 차간거리 확보입니다. 겨울철엔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넉넉히 차간거리를 잡아주셔야 급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조작은 부드럽게입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핸들 금지. 가능하면 엔진 브레이크 위주로 감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가능하면 겨울 타이어, 체인, 출발 전 날씨, 노면 정보 확인, 그리고 블랙아이스 의심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는 미끄럼 방지 신발, 그리고 걸음걸이가 중요합니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마치 행긴 걸음처럼 발바닥 전체로 디디기가 좋습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난간이 있으면 난간을 잡고 횡단보도나 경사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 인도도 블랙아이스가 생기니까 그늘질 길, 건물 그림자 구간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블랙아이스는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겨울철 대표 위험 요인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속도는 한 번 더 낮추고 거리는 한 번 더 넓히고 조작은 한 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분들도 천천히, 짧게, 손은 밖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안전운전, 안전보행하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오는 22일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경북 AI 배움터를 공식 오픈합니다. 이 플랫폼은 서울, 인천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학생 개별학습 맞춤 지원과 교사의 지능형 혼합 수업을 돕는 기능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 시스템도 구현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달부터 주요 기능을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AI 기반 학습 분석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모 사업에 예천 지보농협이 선정됐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이용료를 받고 필요한 기간 동안 일 단위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부터 5개월간 남성 10명과 여성 20명이 예천군 농가에 투입돼 일손을 도울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청송군이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한 뒤 지난해 예산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주요 재정지표를 종합 분석한 것으로 청송군은 통합 유동부채 비율 2.66%로 유형 평균 3.91%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도 마이너스 19.35%로 평균 마이너스 4.23%를 크게 뛰어넘어 체납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송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구시가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으로 안전을 점검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난방,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협이 높아지는 시기에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합동 점검반은 화재 주 원인인 전기적 유입과 소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소화 설비 확보 여부, 노후 전선 상태, 불법 적치물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험 요소는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군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